어느 마을에 서한솔이라는 가난하지만 총명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다. 길은 어둡고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걸음을 옮기던 한솔은 갑자기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소름이 돋았다. 누구요?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 한솔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급히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는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그러나 갑자기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와, 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앞에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 여자가 서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한솔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한솔과 똑같았다. 이럴 수가. 공포에 질린 한솔은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자는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한솔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망쳤다. 숨이 찰 때까지 뛰고 또 뛰었다. 그러던 중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어두운 숲길 한가운데 작은 초가집이 있었다. 창문 사이로 깜빡이는 촛불이 보였다. 누군가 사는 집인가?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문을 두드렸다. 한솔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문을 두드렸다. 톡. 잠시 후 삐걱거리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한솔의 코끝을 스치는 기묘한 향기, 나무 타는 듯한 짙은 향,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알 수 없는 쌉싸름한 냄새, 이상하게도 익숙한 듯한 향이었다. 무슨 냄새지? 그가 조심스럽게 한 발 들여놓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 안에는 오직 여자들 뿐이었다. 벽난로 앞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파. 눈빛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중년 여성. 한솔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서 있는 어린 여인. 아름다운 눈동자가 촛불에 반짝였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 집, 뭔가 이상하다. 한솔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순간 백발의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쩐 저 아이가 선화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두 명의 중년 여자가 얼굴을 새파랗게 질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저자가 아직 살아있다고? 한솔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난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을 뿐인데 왜 율령이라도 본 것 같은 반응이지? 그때 한솔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순간 긴장감이 맴돌던 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백발의 노파가 입꼬리를 올리며 조소를 흘렸다. 배고프냐? 그래, 앉아서 먹어봐. 하지만 먹고 나면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더 이상 여길 떠날 수 없을지도 모르지. 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배는 고팠지만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 입 먹으려던 순간 국물은 이상할 정도로 달콤했다. 밥은 너무 부드러워 씹는 느낌조차 없었다. 그리고 고기에서 나는 묘한 쇠맛. 뭐지? 뭔가 이상한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한 중년 여인이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한솔의 밥그릇 속 고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솔은 목이 바싹 말랐다. 잠깐. 이 고기 도대체 뭐지? 그 순간 방 안에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말도 안 돼.
저 녀석이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봐. 저는, 저코, 저건 그 인간과 똑같아. 쨍그랑. 한솔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봉순 할멈이 천천히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다. 탁, 탁 기묘한 리듬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한솔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선솔, 너는 이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다. 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난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을 뿐인데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고요? 한솔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조봉수는 천천히 입을 다시 열었다. 내 친어머니 백선화는 오래전에 이 집에서 배신당했다. 그녀를 배신한 사람들은 그녀의 핏줄을 팔아넘겼지. 한솔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를 팔아넘겼다고? 도대체 누구에게? 누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조봉수는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두 여인을 가리켰다. 바로 이 두 사람이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한솔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한솔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정신없이 뛰었다. 발이 땅에 닿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마옥분. 그녀는 과연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 역시 속고 있었던 걸까? 숨이 차오르는 것도 잊고 달린 끝에 드디어 마옥분이 사는 집에 도착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마옥분은 한솔의 다급한 얼굴을 보곤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일이냐? 밤중에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느냐? 어머니, 저를 버린 사람이 제 친어머니를 배신한 자들이. 한솔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마옥분은 이미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손이 떨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쾅!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 했느냐? 내 놈을 팔아넘겼다고? 마옥분의 눈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순식간에 그녀는 침대 아래 손을 뻗었다. 거기엔 녹슨 칼집 속에 숨겨져 있던 칼 한 자루가 있었다. 칼날이 천천히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감히 내 아들을 팔아먹다니? 두 년을 가만 놔둘 줄 알았느냐? 한솔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가자. 오늘 그년들에게 피눈물을 보여주마. 한솔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발. 하지만 마옥부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두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머니, 깊은 밤, 초승달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운데 한 명의 여인이 날카로운 칼을 쥔 채 숲길을 질주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로 배선화가 살던 집이었다. 그곳에서는 조봉순과 두 명의 중년 여인, 그리고 한 젊은 여인이 불안한 눈빛으로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피할 길은 없었다. 어둠을 가르며 마옥분의 외침이 숲을 뒤흔들었다. 이년들아, 이제 너희 차례다. 그리고 그 순간 비명소리가 숲을 뒤흔들었다. 시간이 흘러 서한솔은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되찾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자가 되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이름은 조정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솔이 잊지 못하는 얼굴이 있었다. 바로 그 집에서 그를 바라보던 어린 여인 백혜진. 혜진은 한솔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이모들이 한솔을 잃어버린 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어린 마음에 그를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몰래 작은 부적 하나를 만들어 두었다. 그 부적은 한솔이 길을 떠나기 전날 그의 옷자락 안에 조용히 숨겨졌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언젠가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운명처럼 그날 한솔은 다시 돌아왔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피로 얼룩진 밤이 지나간 후 혜진은 한솔을 다시 만났다. 혜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누구인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 혜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했다. 한솔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아니,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정말 우리는 이미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한솔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 속에 반짝이는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슬픔이 아닌 따뜻한 희망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또 한 번 맞닿았다. 그리고 한양에서는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다. 서한솔과 백혜진, 잃어버린 운명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도성 전체가 축제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다.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가족을 찾고 복수를 하고 장원 급제까지 하더니 마지막엔 그 집 딸까지 데려갔다지 뭐야. 그러게 서한솔이란 사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군. 그렇게 한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서한솔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으러 들어갔는데 가족을 찾고 원수를 갚고 장원 급제까지 하고 마지막엔 그 집 딸과 혼인까지 했다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결코 웃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옥분이 버린 복수극, 칼바람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 피로 물든 조용한 밤.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옥분 여사의 복수 정말 무서웠다지. 그날 밤 그 집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니까. 나도 들었어.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가슴을 후벼 파는 절규. 사람들은 한순간 조용해졌다. 그 누구도 마옥분을 감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밤늦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속삭인다는 것이다. 감히 우리 아들을 팔아먹어? 이제 너희 차례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시는 밤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서한솔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